이 단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 길이보다 좀 짧아졌다. 이두근이 짧아진 상태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운동을 할 때는 모르겠다. 이 얘기는 운동할 때는 엔돌핀이라고 이제 진통제 성분의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통제 효과를 통해서 아픈 거를 모르는데 이제 실생활에서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상처를 입으신 지가 굉장히 오래된 증상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근육이 손상해서 회복되지 않았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방금 상처를 입어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근육 손상은 이미 뭐 해결이 됐지만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만성이 아닐까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의 상황과 함께 해결 방안이 중요하겠죠.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예. 지금 제가 상황을 두 가지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운동을 계속해도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여지껏 운동을 계속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손상이 있는데 운동을 계속 하셨다. 이 테니스라는 운동이 약간 중독성이 있는 운동입니다. 승부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통증이 있더라도 운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뭐냐? 이분이 손상이 생긴 근육을 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면서 그 손상이 회복되기 전에 새로운 손상이 생기고 약화된 부위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손상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손상이 반복되면서 아직까지 손상이 남아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아직까지 계속 새로운 손상이 생기면서 손상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당장 운동을 중지하시고 그 다음에 손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휴식을 해주시고 거기에 부족하면 필요한 치료,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제 만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손상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속도를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추측을 해서 어떤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될지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이두근의 손상을 줄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예. 물론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운동이 주된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임지연 원장님 또 다른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두근은 앞서 시청자분처럼 테니스를 할 때 많이 다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할 때도 많이 다치고요. 뭐 눈을 쓴다던가 이렇게 팔에 힘을 많이 쓸 때 많이 다치는 근육이고요. 흔히 이제 알통을 단련할 때 이렇게 아령 같은 걸 이런 식으로 들잖아요. 이런 식의 동작을 하면서 힘을 쓰는 상황에서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거운 책을 이렇게 들고 간다든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오랜 시간 있는다던가 하는 동작들을 할 때도 많이 다치게 되고요. 또 이게 드라이버 같은 걸 돌리거나 손잡이 같은 걸 세게 돌릴 때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때도 상완 이두근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다칠 수 있는 근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상완 이두근의 손상이 오면은 어떤 자세가 하기 힘들고 또 어떤 부분에 통증이 나타날까요? 네, 방금 시청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뒤쪽으로 하는 동작들이 좀 어려워지고요. 요 어깨 위쪽에 통증이 주로 오고 요 등 쪽 위에 쪽으로도 통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 알통 쪽에도 통증이 오고요. 통증 이외에도 요 팔 아래쪽으로 손까지 해서 저리거나 좀 약간 창백해진다거나 좀 힘이 좀 빠진다거나 하는 증상들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올 때도 이두근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실제로 이러한 이두근에 문제가 생기신 환자분들 진단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TV를 보시면서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도 하는데 정확한 진단은 한의원에 가셔서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이제 단순히 한 근육만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깨 주변에 여러 근육들을 한꺼번에 쓰면서 이두근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육들도 같이 손상이 있거나 다쳤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꼭 한의원에 들르셔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요. 일단 팔을 앞으로 한번 쭉 펴보시면 되는데요. 사회자 두 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팔을 앞으로 쭉 편 상태에서요. 옆으로 뒤로 이렇게 쭉 한번 제껴보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아래쪽으로 엄지손이 아래로 오게 뒤집으면서 더 이렇게 쭉 제껴보시면 두 분은
잘 되시잖아요. 예. 네. 이제 이두근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 이 뒤로 하는 동작까지만 해도 통증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 마지막에 이렇게 뒤트는 동작을 할 때 네. 통증이 심해서 악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 동작이 내가 잘 안 되거나 통증이 있다. 그럼 내가 이두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아령을 드는 동작 이런 식으로 힘을 줄 때 내가 통증이 있다. 그럼 내가 이두근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부상을 당할 때 운동하다가 굉장히 많은 부상이 나타나는데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칭을 하면은 이런 부상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두박근 같은 경우는 약간 손상이 있으실 때 스트레칭만 잘 해주셔도 회복이 잘 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문 같은 데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게 해서 잡으신 다음에 상체를 약간 이렇게 틀면서 이두박근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상체를 약간 돌리면서 10초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푸시고 다시 쭉 늘려주시고 또 편하게 푸시고 하는 스트레칭을 좀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 그런 스트레칭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설명해 주신 방법대로 스트레칭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 근육 아플 때 스트레칭뿐만이 아니라 뭐 주무르거나 마사지도 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실제로 뭐 이런 마사지들도 도움이 될까요? 네, 이두박근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마사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 팔에 보면 요 위에 있는 뼈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두박근이 이제 뼈에 붙어 있는 부위가 이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팔과 어깨가 붙어 있는 쪽 이쯤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만지다 보면 약간 좀 심하게 아프신 곳이나 약간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이렇게 좌우로 옆으로 한 100번 정도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이두근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되고요. 또 이 아래쪽 팔꿈치에서 살짝 올라가서 이 알통이 시작되는 부위를 눌러보시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90초 정도 지그시 누르시고 계시다가 또 이렇게 뗐다가 요걸 한 2,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통증이 호전되고 근육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 뭐 이렇게 임지은 원장님과 함께 상완 이두근이 손상이 됐었을 때 또 어떤 스트레칭, 어떤 마사지가 도움이 될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시 좀 윤상현 원장님한테 가서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서 이두근 문제가 추측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하셨잖아요. 이 나머지 한 가지 이유 어떤 것인가요? 예. 나머지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이 환자분의 손상은 다 회복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벌써 반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시간이면 웬만한 상처는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처는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 몸에서 이 상처가 회복이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 근육 내에 감시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손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늘어났거나 아니면 줄어들었다는 것을 감시를 하고 인지를 해서 우리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얘가 다쳤으니까 얘를 지금 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줄여놓자. 그래서 단축을 시킵니다. 임의로. 그런데 얘가 이미 상처는 수복이 됐는데 그거를 신호를 인지를 못하고 얘가 계속 다친 상태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육을 임의로 단축을 시켜놓은 상황이라면 이분처럼 일상생활에 신전을 시켰을 때, 늘어나게 했을 때 통증이 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왜 그러면 잘못 판단을 하고 있나? 근육 내에 있는 감시기관인 근방추라는 조직인데요. 이곳에 잘못된 신호가 가는 이유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해당 부위의 경락 부위인 소장경, 대장경 이런 경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근방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소장이나 대장 쪽의 문제 아니면 폐의 문제를 함께 다뤄보면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줌으로써 그 순간에 통증이 원래 필요 없는 통증이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치료법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장님께서는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환자분들 만나신다면 주로 어떤 치료 시행을 하시나요? 예. 일단은 침을 통해서 앞진을 통해서 근육에 상처에 문제가 있는가, 상처가 지금 현재 있는가를 판단을 해보고 그게 없는데도 감각 수용기가 잘못된 인식으로 상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경우에는 침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오장육부의 잘못된 부조화를 바로잡아줌으로써
근육 수용기에 이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오장육부의 부조화를 바로잡는 탕약, 침, 뜸 등등의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한의학이 아니면 사실은 알아내기가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방의학에서는 이제 근육의 문제만을 보게 되는데 한방의학에서는 우리 몸 전체의 조화를 통해서 이 근육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인지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